자, 3번. 자, 그림은 주결성의 중심에게서 일어나는 수소핵융합 반응. 자, 수소핵융합 반응은 두 가지. 뭐뭐 있습니까? PP 연세와 그렇지 CLO 두 가지가 있는 거지. 자, 근데 이거는 순차적으로 반응이 일어나고 있는 모습으로서 바로 PP 연세 반응을 말하는 거지. 자, 갑시다. 자, 질량 에너지 등가 법칙. 자, 질량 에너지 등가 법칙이라는 것은 E는 MC 제곱이죠. 뭐 어떤 질량의 에너지로 바뀐다 그 말인데, 자, 수소핵융합 반응은 4개 H가 1개 헬륨 바뀌고, 근데 4개 H가 1개 헬륨보다 질량이 약간 더 많기 때문에 한 점은 약간의 질량이 남지. 이게 에너지화 된다. 이 에너지화 되는 이 에너지 크기를 에너지 등가 원리로 계산할 수가 있는 거지. 자, 맞는 말이고. 자, 질량 결손이 에너지 변화. 자, 질량 결손이란 말은 이 감소된 질량을 말하는 거지. 자, 맞는 말이고. 자, 수소 원자액이 융합해서 헬륨액 원자액을 만든다. 4개 H가 1개 헬륨 만드는 거 맞고. 자, 별 내부가 저온이며 고압인 상태에서 더 잘 일어난다. 자, 볼게. 핵융합 반응이라는 것은 얼마 온도 이상이었죠? 수소핵융합 반응이 가장 낮은 온도에서 일어날 수 있는 핵융합 반응인데 1000만 K 이상이었지. 그 말은 저온이 아니라 고온인 상태에서 가능한 반응이죠. 자, 그리고 고압이어야지만이 반응이 더 잘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압력이 높아야지만이 물질들, 입자들끼리 가까우니까 훨씬 더 반응이 잘 만날 수 있을 거니까 반응이 더 잘 일어나겠지. 그래서 고압인 환경에서 잘 일어나는 반응이다. 답은 3번 되겠죠. 그래서 기억님 디귿 3번입니다. 자, 넘어갈게. 자, 5번. 자, 수소핵융합 반응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 자, 주결성의 에너지원 맞는 말이고. 자, 질량 결손량에 비례해서 에너지가 발생 맞는 말이죠. 현재 보면 어쨌거나 이 감소된 질량만큼이 에너지가 되는 E는 MC제곱 계산 결과에서 나올 거니까. 자, 수소 원자핵 4개 결합하여 1개 헬륨 맞는 말이고. 자, 별의 중심핵 온도가 1000K가 아니라 얼마입니까? 1000만이죠. 1000만 K 이상일 때 가는 거지. 그래서 답은 4번. 자, 질량이 큰 별들은 양성자 반응보다 자, 탄소, 질소, 순환 반응, CNO 반응이 더 잘 일어나는 거지. 너무 가버렸네. 자, 별 내부 구조를 나타낸 것. 자, 구조를 보게 되면 핵과 복사층과 대류층. 자,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은 질량이 큰 별이야, 작은 별이야? 주결성 내에서 질량이 작은 별이었죠. 자, 문제 갑시다. 태양 정도 질량 가진 별의 내부 구조. 맞는 말이죠? 자, 이 기준값이 얼마였죠? 1.5 태양 질량. 근데 어떤 뭐 책이나 다른 내용에서는 뭐 2태양 질량 이렇게 제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만큼 질량이 좀 작은 놈이다. 그 말이지. 자, 갈게. 자, 니은. 별 중심에서 에너지 생성률이 너무 높아 복사층이 형성된다. 자, 이건 봐. 자, 중심에서 다음에 복사층 만들어진 거 맞지? 근데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얘는 질량이 작은 별이잖아. 맞지? 그러면 반대로 질량이 큰 별 같은 경우에 중심부 온도가 높죠? 중심부 온도가 높단 말은 중심부에서 에너지를 많이 만들어낸다. 그 말이잖아. 자, 생각해봐. 자, 중심에서 에너지 생성률이 너무 높아. 그 말은 중심부 온도가 아주 높죠? 그 말은 위층과 아래층 사이에 온도차가 엄청나게 크겠지. 에너지 생성률이 높으면. 맞나? 자, 그러면 위아래 사이에 온도차가 크단 말은 결과적으로 밀도 차이가 엄청 크다. 그 말이지. 됐나? 그래서 아래쪽은 아주 가볍고 위에는 아주 무겁고 그 말이죠. 그러면 가벼운 놈은 위로 올라갈 것이고 무거운 놈은 밑으로 내려올 것이고 그런 식으로 순환이 이루어지는 바로 대류가 발생하는 거지. 그래서 위아래 사이 온도차가 크게 되면 큰 밀도차 때문에 대류가 잘 발생한다. 그래서 복사층이 아니라 대류층이 발생할 수 있는 거지. 그리고 에너지 생성률이 너무 높아. 이렇게 에너지가 높은 것은 질량 작은 별이 아니라 큰 별이죠. 그래서 질량 큰 별에서 중심부의 에너지 생성률이 높고 이 때문에 위아래 밀도차 때문에 결과적으로 대류가 잘 발생한다. 그래서 이거는 복합적으로 말이 좀 안 맞다. 그 말이지. 됐지? 자, 복사층 바깥 영역은 온도 경사가 커서 자, 온도 경사, 온도 변화율을 말하는 거지. 온도 변화율이 크단 말은 그만큼 밀도 변화가 크다 그 말이잖아. 그래서 제일 마지막 층에는 대류가 발생하는 거지. 알겠습니까? 어쨌거나 이 내부는 온도가 높기 때문에 똑같은 거리 갈 때 온도가 많이 떨어지진 않지. 맞나? 근데 표면 온도는 아주 낮잖아. 그래서 표면 부분에서 온도가 막 급격히 떨어지는 거지. 그래서 온도 경사가 높단 말 쓴 겁니다. 어쨌거나 대류층이 발달했단 말은 그만큼 밀도가 차이가 많이 난다 그 말이잖아. 그치? 답은 기억 디귿 3번 됩니다. 자, 넘어가 되겠습니까? 오케이.
자, 13번. 자, 13번. 가와 나 중심부에서 핵융합 반응이 끝난 두 별의 내부 구조. 자, 핵융합 반응이 끝났다 그랬습니다. 자, 가 같은 경우에 헬륨 핵까지 만들었단 말은 수소핵융합 반응 끝으로 끝났다 그 말이지. 자, 그리고 나 같은 경우에 철 핵까지 만들었단 말은 핵융합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단계가 다 지나쳐왔다 그 말이죠. 그만큼 나가 질량이 큰 별 되겠지. 자, 갈게. 자, 가는 나보다 질량이 크다. 그 다음 단계 한점이 거의 끝까지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거니까 그만큼 질량이 큰 별 되겠죠. 자, 가와 나 모두 주결성 단계 내부를 나타낸 것. 자, 참고로 주결성이란 말은 중심부에서 수소핵융합 반응 일어나는 단계를 말하지. 근데 기본적으로 문제에서는 핵융합 반응이 끝났다 그랬죠? 그래서 가 같은 경우에 헬륨 핵만 남았단 말은 중심부의 수소를 다 썼다 그 말이죠. 그러면 언제죠, 가는? 주결성이 끝단계가 되는 거지. 되겠나? 그래서 현재 보면 주결성은 수소핵융합 반응 일어나는 단계니까 말이 안 맞고, 자, 가는 주결성이 끝이 될 것이고, 그리고 나 같은 경우에는 적색 초고성이 끝이 되겠지? 철까지 받는 것. 자, 디귿. 나에서 안쪽에 있는 원소일수록 나중에 생성된 것. 자, 참고로 중심부에 있는 애들이 현재 보면 가장 마지막 핵융합 반응에 의해서 만들어진 애들이지. 그래서 꼭 시간적인 내용보다는 이건 단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봤을 때 더 많은 핵융합 단계를 거친 게 바로 가장 많이 거친 게 바로 철이죠. 그래서 중심부에 있을수록 더 많은 핵융합 단계를 거친 것. 이걸 말하는 거지. 답은 2번 되는 거죠. 자, 다음 단계. 자, 14번. 자, 두 별 질량 일부를 방출하기 직전. 자, 질량을 방출하는 경우는 어떤 게 있습니까? 별의 진화 단계에서 질량 일부를 방출한다. 어떤 물질을 내뿜는다 그 말이잖아. 뭐 있다? 백색외성. 백색외성이 될 때, 백색외성은 결과적 중심부가 남아있는 거잖아, 맞지? 그 껍질층을 날려보는 게 바로 행성상 성운이지. 그래서 행성상 성운이 우주 공간으로 퍼져가는 거지. 그래서 이 행성상 성운이 되겠죠? 또 초신성 폭발. 폭발할 때는 중심부에 있는 물질도 남아서 중성자별이나 블랙홀이 되겠지만 상당히 많은 물질들이 우주 공간으로 날려보내버리지. 됐나? 자, 갈게. 자, 거성이나 초거성의 그 현재 그 이후 단계를 말할 건데, 자, 갑시다. 자, 질량적으로 본다면 나가 더 철까지 핵융합 반응이 일어난 거니까 질량은 나가 더 크겠죠? 자, 갑시다. 별의 질량은 가보다 나가 더 크다. 맞는 말. 별의 중심 온도 당연히 질량 클수록 온도도 더 높죠? 맞고. 자, 디귿. 별의 외곽 물질 우주 공간으로 방출하는 속도. 그러니까 이 물질들이 우주 공간 퍼져가는 속도를 말하는 거지. 다시 말하지만 가는 행성상 성운을 말하는 거고 나는 초신성 폭발을 말하는 거지. 폭발에 의해서 급격히 아주 높은 속도로 뻗어나가겠지. 그래서 나가 더 퍼져가는 속도가 빠르겠죠. 그 답은 기억, 니은. 자, 16번. 자, 서로 다른 원시별이 주결성되는 것. 일단 기본적으로 이거 줄. 자, 대각선이 이렇게 쭉 꺼진 게 바로 주결성이잖아. 그래서 A와 B를 보게 되면 어쨌거나 주결성 내에서 왼쪽 위에 있을수록 질량이 큰 별이잖아. 그러면 A와 B를 따졌을 때 지금 질량은 A가 더 크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일단 원시성계에서 주결성 되는 단계고 A가 더 질량이 크다는 걸 알 수가 있다. 자, 질량은 A가 B보다 크다. 맞는 말. 진화하는 동안 반지름은 커진다. 지금 A, B 단계를 보게 되면 지금 기본적으로 왼쪽 아래로 내려왔다 그 말이죠. 그리고 원시성에서 주결성 될 때 중력 수축에 의해서 수축이 일어나는 단계잖아. 당연히 반지름은 작아지는 거죠. 됐지? 그래서 이제 보면 수축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A나 B나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현재 기본적으로 왼쪽 아래로 내려오는 거지. 왼쪽 아래로 내려온단 말은 왼쪽으로 간단 말은 온도가 높아지는 것. 근데 광도는 내려온단 말은 광도는 줄어드는 거지. 온도가 표면 온도가 낮아졌는데 표면 온도가 높아졌는데 광도가 줄어들었잖아. 그만큼 많이 반지름이 감소했다 그 말이죠. 그렇지? 그걸로도 역시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주결성이 되기까지 경과 시간은 A가 B보다 짧다. 자, 모든 단계에서 자, 질량이 클수록 진화 속도가 빠르죠. 맞지? 그만큼 시간이 짧다 그 말이지. 그러면 A, B를 비교했을 때 A가 질량이 클 거니까 진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시간 자체는 짧겠지. 기억하셔야 되겠죠. 질량에 반비례한다. 답은 1번. 9번.
자, 이거는 주결성에서 적색 거성이 되는 단계를 표현하고 있는 거지. 자, 갑시다. 질량이 큰 주결성일수록 더 빠른 속도로. 참고 다시 이거 다시 말하지만 질량이 클수록 진화 속도가 빠르죠. 그만큼 수명이 짧고 맞는 말이고 질량이 작은 주결성일수록 진화 과정에서 표면의 온도 변화가 크다. 자, 봅시다. 질량 작은 별 볼게. 자, 10태양 질량 같은 경우에 진화 경로가 이렇습니다. 근데 표면 온도를 물어봤기 때문에 표면 온도는 세로축이야, 가로축이야? 표면 온도는 가로축. 그러면 이렇게 이만큼의 가로축 변화가 생겼다. 그 말이죠. 근데 자, 1태양 질량 같은 경우에 자, 얘 같은 이제 이렇게 파란색의 경로를 가졌는데 어쨌거나 가로축의 변화는 이만큼의 변화가 생겼다. 그 말이죠. 그래서 작은 별일수록 표면 온도가 감소되긴 될 건데 적게 감소하는 거지. 됐지? 자, 작게 변하는 거고. 자, 디귿. 태양보다 질량이 큰 별, 자, 적색 거성이나 초고성으로 진화하지 못한다. 못합니까? 자, 적색 거성되는 것은 얼마 태양 질량까지? 얼마까지? 10태양 질량까지. 자, 초고성은 얼마까지? 10태양 질량보다 크면 초고성까지 될 수 있는 거였지. 기억납니까? 자, 그러면 진화하지 못한다면 이 말 다 틀렸지. 큰 별들은 얼마든지 적색 거성이나 초고성으로 진화할 수가 있더라. 이게 답은 1번 되는 거죠. 자, 20번. 자, 갑니다. 자, HRD 별들 특성 따라 세 그룹 나눈 것 A, B, C로 나눴는데 자, 기억합시다. A별은 B별보다 반지름이 작다. A, B. 자, A, B 두 개 같은 게 뭡니까? A, B 뭐가 같죠? 표면온도 똑같지? 표면온도 똑같은데 세로값이 다르잖아. 그 말은 광도가 다른 거지. 참고로 광도라는 것은 4파이올 제곱 시그마 T의 4승이잖아. 그래서 반지름이 클수록 표면온도가 높을수록 큰 거지. 그러면 A와 B는 표면온도는 똑같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A가 더 광도 크단 말은 그만큼 반지름이 더 큰 거지. 됐나? 자, 그래서 A의 별, 자, 반지름이 더 작다. 틀렸죠? 자, 니은. 진화 단계를 가장 많이 거친 것은 자, 누굽니까? C죠? 참고로 B, A, C 순으로 변하는 거지. 자, B는 주결성에서 적색 거성, 그 다음에 마지막에 백색 외성이 되겠지. 그래서 C가 백색 외성이기 때문에 현재 보면 가장 마지막 단계가 되겠지. 그래서 원시성에서 주결성 갔다가 초거성 갔다가 자, 적색 거성 갔다가 백색 외성 되는 이 단계를 표현한 거죠. 답은 니은 맞고. 자, 나와 같은 내부 구조를 갖는 별은 B에 속한다. 자, 중심액, 복사층, 대류층 이거는 질량이 큰 별, 작은 별? 질량이 작은 별로서 이건 주결성에 해당된다 이야기를 했지? 기억납니까? 그래서 이거는 B가 되겠지. 이제 우리 태양도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더라. 자, 그래서 답은 니은 디귿 4번. 자, 넘어가도 됩니까? 자, 넘어갈게. 21번. 자, 21번. 자, HR 두상에 가라 별이 있고 가는 라보다 질량이 작다. 자, 가라는 모두 다 주결성이죠. 어쨌거나 왼쪽 위에 있을수록 질량이 큰 별이지. 그래서 가가 질량이 더 크다는 걸 알 수가 있다. 그게 틀렸지. 나는 다보다 반지름이 크다. 나, 다를 비교하면 다가 더 표면 온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광도가 작지. 그만큼 작단 말이죠. 됐나? 다시 말하지만 나는 표면 온도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광도가 크니까 나는 아주 큰 별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나가 더 크다는 걸 알 수가 있다. 자, 갈게. 자, 다는 라보다 푸른색 빛을 많이 방출한다. 참고로 고온일수록 온도 높을수록 푸른색 빛이 많은 거지. 반대로 온도가 낮을수록 무슨 색깔? 적색, 붉은색이 많이 나오는 거지. 그래서 다, 라를 비교하면 다가 더 온도 높을 거니까 푸른색 빛을 많이 방출하겠지. 그래서 니은 디귿 4번.
자, 23번은 바로 해결이 안 됐었을 건데. 자, 볼게. 자, 문제 갑니다. 자, 두 개의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 색지수가 작을수록 별의 질량이 크다. 자, 지금 색지수. 자, 가를 보면 색지수가 나와 있는데 색지수가 작을수록 그 말은 왼쪽으로 가는 거죠? 자, 그럴수록 이 그래프를 보게 되면 위로 올라가는 그래프니까 광도가 커지는 거지? 됐나? 자, 그래서 가를 보게 되면 색지수가 작을수록 광도가 커진다. 자, 나를 보게 되면 광도가 커지게 되면 위로 올라갈수록 질량 커지고 있죠? 그 말은 결과적으로 색지수가 작을수록 질량이 커진다. 이 말이 되는 거지. 그래서 가나를 복합적으로 분석하게 되면 이런 결론을 얻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질량 클수록 별의 반지름 크다. 자, 주결성 내에서 별의 질량이 크다 말은 별이 크게 크다 그 말이죠. 맞지? 자, 지금 주결 한정 지켜줬으니까. 자, 별 A의 질량은 태양보다 10배이다. 자, 이거는 자 볼게. 자, A와 태양. 일단 질량을 알려면 나를 따져야 되는데 나는 광도를 가지고 질량 따지는 거잖아. 그러면 지금 광도를 비교할 수 있는 건 가잖아. 그래서 가를 보게 되면 A는 0등급, 자, 태양은 5등급이야. 몇 등급 차이? 5등급 차이. 자, 5등급 차이면 밝기 몇 배입니까? 100배. 그 말은 광도가 100배 차이 난다 그 말이지? 자, 그 말은 A란 놈은 태양보다 100배 밝은 거지. 그래서 나를 보면 태양이 광도가 1이니까 10의 제곱 100. 이 말이 되겠죠? 자, 그러면 10의 제곱에 해당되는 거 쭉 찾아봤더니 그대로 내려오게 되면 질량 자체는 10보다 큰 거야, 작은 거야? 작죠? 그럼 10이란 말은 틀렸다 그 말이지. 그래서 10보다는 작을 거다. 답은 3번 되겠지. 자, 이 다룬 내용은 일단 우리가 별에 대한 내용 다 끝났는데 자, 이제는 뭐냐면 외계 행성계 탐사입니다. 자, 참고로 우리 태양계라 얘기를 하지. 이제 중심에 태양이라는 별이 있고 이 별이 여러 행성들을 거느리고 있잖아. 그래서 이 전체 시스템을 우리가 태양계라 말합니다. 그래서 행성계라는 것, 자, 행성계도 마찬가지야. 행성계라는 것도 가운데 어떤 중심에 되는 별이 있고 그 주변에 있는 자, 행성을 거느리고 있는 이 전체 시스템을 행성계라고 합니다. 자, 참고로 외계 행성을 찾고자 하는 게 최종 목적이 아니라 다른 현재 보면 그런 행성계에 다른 생명체가 있는지를 찾아내기 위한 거야. 그게 궁극적인 목적이고 현재 그 앞서서 수반되어야 될 게 바로 이 외계 행성계 탐사가 되겠지. 참고로 자, 행성은 스스로 빛을 냅니까 안 냅니까? 안 내지. 그리고 우리 별 현재 보면 자 볼게. 우리 태양계가 있고 다른 별이 행성들을 거느리고 있을 건데 그만큼 거리가 아주 멀리 있단 말이지. 근데 그 별보다 훨씬 더 질량이 크기도 작고 현재 보면 빛도 스스로 안 내고 있는 거지. 그래서 스스로 그냥 우리가 직접 관측해서는 이 행성들을 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외계 행성은 이 자체가 일단 거리도 아주 멀고 현재 스스로 빛을 내지 않기 때문에 현재 보면 직접 관측할 수는 없더라. 그래서 크기도 작고 스스로 빛을 내지 않기 때문에 직접 관측하는 것은 어렵다. 당연히 직접 관측하지 못하니까 다른 방법을 이용하겠지. 그게 바로 간접적인 방법들이겠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간접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어떤 별이 행성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그 여부를 한번 확인해 볼 겁니다. 자, 제일 먼저 볼게. 자, 방법은 세 가지를 제시할 건데 첫 번째가 바로
별빛의 도플러 효과. 자, 도플러 효과는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죠? 들어봤습니까? 자, 민수야. 도플러 효과가 뭐지? 빛을 보내가지고 관능으로 돌아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야. 아닌데? 창성? 도플러 효과가 뭐지? 모르겠습니까? 아마 이 단어 많이 들어봤을 건데 아마 아니면 내용 들으면 알 거고. 자, 어쨌거나 외계행성 탐사의 간접적인 방법 3가지를 제시할 건데 이게 가장 많이 문제로 출제되고 중요한 내용입니다. 한번 볼게. 자, 도플러 효과가 뭐냐면 광원이나 관측자가 움직이게 되면 운동을 하게 되면 뭐 둘 다 같이 움직여도 되고 또는 2개 중에 하나가 움직이게 되고 그럼으로써 광원, 빛을 내는 놈과 그거를 보는 관측자 둘 사이 거리가 변하는 거지. 거리가 변하면서 파장이 변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광원이나 관측자가 운동하게 되면 둘 간의 거리가 변하면서 그로 인해서 파장 변화가 생기는 것. 이걸 바로 도플러 효과라고 합니다. 자, 이 파장 변화를 다른 말로 편이란 말을 쓰기도 합니다. 편이란 말은 편자가 치우칠 편자. 치우친 이동을 한다 그 말이지. 뭐 파란색 쪽으로 갈 수도 있고 빨간색 쪽으로 갈 수도 있고. 파란색 쪽으로 간다는 말은 자, 파란색과 빨간색 중에 누가 더 파장이 길죠? 빨간색. 빨간색 더 길지? 그래서 우리가 빨주는 쪽 파는 거 했잖아, 맞지? 그래서 빨간색 쪽으로 이동한다는 말은 파장이 길어진다는 표현이고 파란색 쪽으로 이동한다는 말은 파장이 짧아진다는 표현이고. 되겠나? 네. 여기서 도플러 효과는 자, 지금 광원만 제시했지만 광원, 빛을 내는 그 근원이 되는 지점 걔만 말하는 게 아니라 모든 파의 근원도 다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파원이라고 원래 제시를 해요. 파원. 자, 소리는 음원이 되겠지? 자, 여러분들 그 사이렌 자, 예를 들어 앰뷸런스가 우리한테 접근할 때 하고 멀어질 때 하고 소리가 달리 들리잖아. 이게 바로 도플러 효과야. 자, 빛 하나 볼게. 자, 빛은 횡파입니까? 종파입니까? 빛은? 횡파야.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빛은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봐봐. 이렇게 빛이 간단 말은 위아래로 진동하는 거지. 그리고 여러분 봤을 때 여러분들이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위아래로 진동하면서 오른쪽 간다. 서로 무슨 관계? 그래서 진동 방향과 진행 방향이 서로 수직 관계 있잖아. 이걸 횡파라 그래. 되겠습니까? 자, 소리는 횡파야, 종파야? 소리는 종파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가 말을 하면 이 성대가 떨리면서 공기를 이렇게 떨고 간다는 거지. 되겠나? 그 말은 진행 방향과 진동 방향이 어때? 서로 축이 나란하지. 이걸 바로 종파라 그래. 되겠습니까? 자, 그럼 갑시다. 자, 빛이 있는데 빛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하고 있어. 자, 파장이 뭐지? 파장? 마루와 마루 사이 거리. 마루가 뭐냐면 이렇게 했을 때 위로 볼록한 이 부분을 마루를 하거든. 결과적으로 뭐냐면 여러분 봐봐. 자, 키. 우리가 키 다른 말로 신장이라고 그러죠. 신장이란 말이 몸의 길이잖아. 파장 무슨 말이야? 파장. 파의 길이. 자, 봐봐. 파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모습이 계속 반복되잖아. 동일한 모습이 반복될 거니까 한 파의 길이를 이걸 파장이라 한다는 거지. 됩니까? 자, 그러면 자, 이렇게 파가 있다. 파가. 그러면 내가 접근하면 어떻게 되지? 압축돼서 눌러버리는 거죠? 파장 어떻게 됩니까? 짧아지고. 대신 내가 멀어지면? 늘어납니까? 길어지는 거지? 이걸 말하는 거예요. 됐나? 별거 없다. 진환 괜찮나? 대진환? 자, 갑시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자, 광원이나 관측자나 운동하면 둘 간의 거리 변화 생기면서 파장 변화 생기는데 만약 접근하면 가까워지면 파장 어떻게 된다? 짧아진다. 이 파장이 짧아진다. 자, 그러면 짧아진단 말은 아까 청색편이야, 적색편이야? 파장 짧아진 건 청색편이. 청색적으로 이동이 생긴다 그 말이지. 편자가 치우칠 편자. 자, 만약에 후퇴 멀어지면 파장이 길어진다. 그러면 이건 적색편이. 꼭 청색적으로 꼭 적색적으로 이런 말이 아니야. 청색과 적색 서로 상대적인 거잖아. 그래서 적색편이란 말은 현재 보면 파장이 길어진 걸 총괄해서 하는 말이고 청색편이는 파장이 짧아진 걸 총괄해서 하는 말이고. 되겠지? 자, 갈게. 자, 그러면 봐봐. 어쨌거나 원래 가만히 있으면 정지해 있으면 파장변이 안 생기는 거잖아. 움직였기 때문에 파장변이 생기는 거지. 그러면 운동 때문에 생기는 건데 당연히 그러면 운동속도가 빠를수록 파장 변화는 심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운동 속도가 클수록 파장 변화는 많아진다. 다른 말로
편이량이란 말도 쓰기도 합니다. 편이의 양, 편이량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파장 변화가 많아진다. 자, 그러면 자 이거는 모식도 이거는 이해하기 위한 그림으로 그릴 필요는 없다. 자, 이게 자, 두 명의 관측자가 있는데 동일한 거리에서 광원, 이 광원을 보고 있어. 자, 광원으로부터 빛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빛이 갈 겁니다. 양쪽으로 갈 거야. 됐지? 근데 만약에 사람이 움직여도 되고 아니면 광원이 움직여도 되고. 자, 만약 광원이 움직였다. 자, 그러면 왼쪽에 있는 사람한테는 접근한 거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한테는 멀어진 거죠. 후퇴한 거지. 자, 접근하면 똑같은 빛이 파장이 짧아지는 거야. 압축되는 거니까. 근데 오른쪽에 있는 사람한테는 후퇴되는 것, 파장이 길어지는 거죠. 이렇게 표현된다. 그 말이지. 됐나?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거 우리 알고 있는 스펙트럼이잖아, 맞지? 참고로 파란색 쪽의 파장이 길어, 짧아? 짧고 빨간색 쪽이 길어서 우리가 청색 편이와 적색 편이란 말을 쓴 거지. 됐지? 자, 근데 가시광선은 파장의 범위를 좀 기억하라 했죠. 8에서 13이야? 4에서 7. 8에서 13은 대기의 창이라 그랬지? 적외선이 잘 빠져나가는 것. 근데 자, 가시광선은 4에서 7인데 정확히 말하면 0.4에서 0.7이었지. 0.4 마이크로미터, 0.7 마이크로미터. 기억납니까? 기억하셔야 돼. 자, 물론 나노미터로 하게 되면 400 나노부터 700 나노미터까지. 자, 알고 있으면 문제 풀기 상당히 유용합니다. 기억하세요. 자, 넘어갈게. 자, 이건 예를 든 건데, 봐봐. 자, 우린 지금 행성을 찾을 거잖아? 자, 행성. 자, 그러면 이 행성, 자, 어떤 별에 거느려져 있을 건데, 자, 이 별이 행성을 거느리고 있어. 자, 이렇게. 자, 자, 이 볼펜을 돌릴 거야. 그럼 뭐 내가 서가지고 그냥 가만 서서 이렇게 볼펜 돌리겠지? 근데 만약에 가방에 책을 가득 넣고 가방을 내가 돌릴 거야. 그럼 내가 그냥 가만 서가지고 돌릴 수 있습니까? 안 되겠지. 몸을 약간 뒤로 빼야지만이 안 휘청거리면서 그대로 잘 돌릴 수가 있겠지. 그 말은 나 역시 어떤 이 중심에 대해서 나 역시 회전을 같이 해야 된다는 거지. 되겠나? 자, 그러면 자, 별과 행성 이 둘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야. 그냥 별을 중심으로 행성이 도는 것이 아니라 행성 역시 질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별과 행성 사이 어떤 회전 중심이 존재를 한다는 거지. 우리 지구와 태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구와 달도 마찬가지야. 됩니까? 자, 그러면 자,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별과 행성, 자, 시소라 생각하면 돼. 시소. 자, 갑시다. 자, 별과 행성 둘 중에 누가 더 질량이 커? 별이 크기 때문에 자, 시소가 있다면 이 받침대에 별이 가까워지만이 둘이 평형 이룰 수가 있는 거지. 됐나? 자, 평형 이루어서 둘 다 이렇게 왔다 갔다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할 거야. 근데 실제로는 회전 운동하는 거죠. 그래서 원을 그리고 있을 건데, 자, 이 받침 이 중심이 바로 공통 질량 중심이라 표현을 해. 자, 그러면 별은 자, 이런 원을 그리고 있고, 그리고 행성은 이런 원을 그릴 거야. 둘 다 공통 질량 중심에 대해서. 됩니까? 자, 갑니다. 자, 그러면 만약 지구가 있다. 자, 관측자는 지구에 살고 있잖아. 지구에 있는 사람이 봤을 때 표현하고 있는 거지. 됩니까? 자, 관측자 지구에 있다. 잘 봐. 자, 그러면 이들이 지금 회전을 할 거야. 실제로 같이 돕니다. 같이. 됐나요? 자, 빛을 내는 건 누굽니까? 별. 이 행성 안 보여. 빛을 내는 별을 보는 거야. 자, 그러면 별을 보게 되면 봐봐. 자, 별이 다시 올게. 다시 이렇게 돌 거야. 서로 같이 돌 거야. 다시 말하지만 행성을 보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 별이 회전할 때, 별이 이렇게 갈 때는 우리한테 자, 지구로부터 멀어지는 거야? 가까워지는 거야? 멀어지고. 다시 이렇게 갈 때는 가까워지는 거지. 이때는 후퇴가 일어나고 아래쪽은 흔들면 접근이 일어나는 거지. 파장이 길어지고 짧아지는 이런 변화가 생기겠지. 만약에 행성이 없으면 이렇게 회전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겠지. 그럼 이렇게 별이 도플 효과가 발생했단 말은 저 별은 행성을 가지고 있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지. 됩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돈다라고 했을 때 자, 이쪽 후퇴, 아래쪽은 접근. 이걸 판단할 수가 있더라. 자, 오늘 이것만 쓸 건데 이렇게. 시간 많이 남았네. 자, 이 그림 한번 볼게. 자, 오늘 나눠준 그림입니다. 자, 나눠준 그림에 바로 적을게. 자, 지금
자, 이 그림에서 자, 안에 별이 있을 건데 별이 이렇게 회전하고 있을 겁니다. 자,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고 있을 때 자,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한다는 말은 왼쪽 영역은 지구한테 가까워지는 거예요, 멀어지는 거예요? 가까워지는 것. 이때는 환전면 가까워지는 것, 접근하는 것, 청색 편의가 되겠죠? 근데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한다는 말은 자, 지구부터 멀어지겠죠? 환전면 후퇴하는 것이고 적색 편의가 될 겁니다. 자, 이건 좀 적을게.